네, 현재 시각 8시 34분 지나갑니다.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이제 금융 시스템 위기, 금융당국이 지금 빠르게 진화에 나서고 있는데 어제 국내 증시에서는 보니까 또 에코프로 그룹주들 또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어느덧 이 연준의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얼마를 올릴까 이거는 시장의 이제 주요 관심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 분위기가 금리는 금리대로 올리고 돈은 돈대로 푼다는 겁니다. 네. 이건 이제 두 개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밤에 달러 인덱스가 그래서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예. 지금 정책이 엉망진창 그냥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죠. 좋게 말하면 투트랙이고. 투트랙이고 네. 어떻게 금리는 올리는데 돈은 푼다. 이제 사실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시장은 참 그 와중에도 앞서 이렇게 간밤 시황을 봤습니다만 안 될 쪽은 확실하게 응징당하고 있어요.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데는 떨어지는데 주가가 많이 폭락했어요. 다른 데는 또 이 와중에 또 기회를 엿보자는 것이고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에코프로 관련한 주식들 이렇게 보는 거 보면은 야, 시장이 이거 아직은 이거 끝날 마음이 없구나. 그만큼 유동성도 좀 유동성도 풍부하다는 많고 얘기고요. 투자 심리도 전혀 또 그렇게 쉽게 위축이 안 되는 그런 양상 같아요. 네. 네. 자, 그럼 오늘 또 그로스 리서치 이재무 대표와 시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네. 뉴욕 증시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일단 큰 불씨는 좀 잡았다. 이 정도로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3대 지수 모두 그래서 그런지 좀 강하게 그래도 좀 올라오는 모습은 분명히 보여주었고요. 지금 기술주 중심으로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이런 기업들은 좀 하락을 했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보니까 9천 명 이상 감원한다 이런 소식들이 좀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주가가 일부 빠진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애플이나 메타 이런 기업들은 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테슬라, 그다음에 리비안 이런 기업들 대부분 좀 오른 모습이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그래도 나름의 시장이 좀 안정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개별 종목 간의 엇갈린 흐름은 나왔지만 그래도 좀 올라오는 모습이 분명히 나왔고요. 은행주 같은 경우에 방금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될 것 같다고 이제 느껴지는 쪽, 소위 말하면 반사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쪽은 좀 오르는 모습인 것 같고 확실히 좀 위기가 좀 느껴지는 기업들 또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지금 위기설이 도는 기업들은 주가가 급격히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악재에 굉장히 더 민감하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반응하고 있고요. 반면에 위기는 돌고 있지만 호재가 될 수 있는 기업들 주가는 오르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약간 갈리는 모습들은 나왔다. 그런 가운데서 전반적으로 지수는 좀 오르는 모습, 안도감을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워낙 지금 이제 이런저런 악재성 재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견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황을 정리해주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말이 조심스러워집니다. 솔직히 이재무 대표께서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추세적으로 쭉쭉 뻗어가겠다는 장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잘 버텨내고 있는 장으로 보입니까? 저 개인적으로 2월 달부터 계속 느끼고 있지만 잘 그냥 버티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고요. 지금 3월 들어서 약간 주춤하긴 하지만 여튼 제가 볼 때는 2,300선 내에서는 버티는 모습은 나올 것 같고 2,300선에서는 네네. 만약에라도 2,300선을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서 다시 2,100이라든지 2,100 밑으로 더 내려가는 경우가 생긴다. 그랬을 경우에는 여튼 지금까지 내포되고 있던 위기들이 점점 고조화되는 거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사실은 지금은 투자할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까지 일단 봤을 때는 여튼 지수도 그렇고 개별 기업들 이슈가 있는 쪽 같은 경우는 수급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작년하고 확실히 분위기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올해는 그래도 좀 투자했을 때는 좀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나름 지금 시장 자체는 잘 버티고 있고 기회 요인들은 분명히 이 안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작년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개별 이슈 말씀 주셨으니까 사실 요즘 계속 또 종목 장세기도 하고 어제 좀 눈에 띄는 종목들 좀 먼저 짚어볼까요? 일단 어제 제 눈에 띄었던 종목들 예. 섹터로 볼 때는 면세점 관련된 기업들이 면세점 좀 관련주. 동반해서 움직이는 모습들은 분명히 네.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 인천국제공항에서 면세점 관련돼서 이제 사업자를 이제 선정을 한 거죠. 이건 1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월 달에 이제 관세청에서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2차 결과를 이제 보여주게 될 겁니다. 시장에 알리게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선정된 기업을 보니까 호텔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이런 기업들이 선정이 됐는데
이게 일단 2차에서 특정 구획으로 아마 나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3사가 모두 다 특정 구획을 일정 정도 할당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사에게 모두 다 좋은 호재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 요거 발표가 되기 그 이전에 중국의 국영 면세점 기업이 들어온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국내 업체들 좀 약간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일단 중국의 국영 기업은 이번에 선정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그 면세점에서 1위를 하고 있는 롯데 쪽이 이번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롯데 같은 경우에 타격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면세점 사업을 하고 있는 쪽은 일본이 이제 지주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엔 영향을 받을 만한 기업은 없었고요. 다만 이제 국내 선정된 3사가 향후에 좀 기대감이 나오면서 좀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좋은 점은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이게 사업권을 따낸다라고 해도 이득을 본다는 이제 보장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좀 보니까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선에서 입찰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서 제가 볼 때는 한 0에서 한 5% 정도 이 정도의 수익권은 나름대로 보장을 받으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3사가 특정 구획을 할당받은 다음에 그들이 이제 사업을 얼마나 잘해가지고 마진을 잘 남기느냐 이게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여튼 지금 엔데믹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공항 이용자는 분명히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출 이익이 증가될 수 있다는 이제 기대감들도 주가에 좀 더 반영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혹시라도 면세점 쪽에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런 점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번 내용들 때문에 다른 내용들 같이 조사해 봤더니 그 시내 면세점 매출이 지금 공항 쪽보다는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시내 면세점과 공항 면세점이 좀 같이 올라오는지 이건 분명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지금 추정되고 있는 실적은 작년하고 올해 크게 증가되는 어떤 면들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기대치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대치만큼 실적이 올라오는지 이런 것들 한 번씩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명동 한번 나가봐야겠네 분위기 어떤지. 아니 요즘 확실히 외국인들이 작년 재작년보다 눈에 많이 띄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게 있고 그거는요. 우리 이재무 대표께서 보신 어제 에코프로 삼형제 주가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개인 투자자들이 뭔가 좀 이때가 기회다 싶다라는 생각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들 매수를 한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일단은 그 주말 동안 내부 네. 네. 내부 작업의 문제 네. 때문에 이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금융당국의 수사를 받았다 이런 소식 때문에 주가가 이제 급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네. 근데 효과만 하더라도 그랬어요. 네네. 사실 예. 제가 개장 처음 왔을 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2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최근에 워낙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이 이제 떨어지는 그 어떤 하락 속에 기회가 있을 것이다 봤는데 되려 지금 마감을 하면서 상승으로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고요. 일단은 그렇게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조사받았던 것들이 작년 20년도와 21년도에 한번 1차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거를 회사에서 입장문으로 홈페이지에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문제가 나온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거 연장선상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거나 그럴 것으로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일단 급격히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에코프로도 지금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은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은 매도할 시점이라고 분명히 보고 있고 변동성은 계속 키울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키우는 가운데 지금 고점을 찍고 나서 추세적으로는 떨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장기적으로는 더 가겠지만 당장 단기적으로 너무 급격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좀 주의는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 자체는 문제는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제가 개인적으로 2015년 탐방을 갔을 때 들었던 네. 이야기들은 뭐냐면은 당시에 그 이동채 회장이 그렇게 돈이 많던 최대 주주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커지면서 급격히 이제 급격히 지금 성장하다 보니까 사업을 좀 발빠르게 했어야 됐고 이 가운데 많은 주주들 그러니까 뭐 사모펀드 이쪽에서 돈이 또 들어왔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 가운데 주가는 올랐던 것으로 보이고 사업도 사실 잘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직원도 많이 느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리자도 많이 늘다 보니까 뭐 개별 어떤 특정 임원진들의 일탈행위들 개인적으로 주가가
올랐을 때 그다음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매도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분명히.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공시 큰 건의 어떤 수주라든지 받을 가능성들이 있다 보니까 그 전에 내부자들은 정보를 들을 수는 있겠죠. 혹시라도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럴 경우에는 개인의 일탈로 봐야 되지 만약에라도 지금 현재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매매를 한다. 아마 이건 한번 에코프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번에 조사되는 것들을 향후에 또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였는지 좀 더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전화 연결해서 좀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이동우 대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한 상황에서 이제 FOMC를 앞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그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전 세계 금융권 불안감에 세계 주요 6개국 중앙은행이 자금 경색 완화를 위해서 공조를 시작했고 그에 따른 대책도 빠르게 제시하면서 시장 추가 하락은 제한적인 모습이 예상이 됩니다. 주중에 FOMC 회의 앞두고 금리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서 금일 국내 증시도 상승 출발 후에도 추가 상승세보다는 관망세를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세요. 예. 요즘 저는 우리 3분 전략 이동호 대표님 전화 연결되면은 오늘장 관심 종목 굉장히 기가 솔깃해집니다. 어제 또 바이오 말씀하셨는데 오늘 어디 볼까요? 이거 약간 좀 바람잡이 같습니다만. 네, 뭐 오늘도 이제 뭐 시장으로서는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뭐 외국인 기관 차익 실현 매물이 지속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올라가는 걸 보면 진짜 주식 모를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데요. 뭐 일단 첫 번째로 관심 둘 종목은 오늘도 바이오 제약입니다. 뭐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ABL 바이오와 HLB인데요. 전일부터 바이오 유럽 스프링이 열렸고 세계 3대 암학회 미국 암연구학회가 4월 중순부터 열리게 되는데 아무래도 임상 기대감과 연구 발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반등 기대감을 조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눈여겨볼 종목은 최근에 이제 핫했던 종목들이죠. 이제 반도체 소부장주인 SNS텍과 FST입니다.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300조 클러스터 형성이 작은 금액이 아니고요. 그리고 정부의 대규모 투자 지원, 그리고 K-칩스법 통과 기대감으로 반도체 소재와 장비주들이 대거 실적 개선과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여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양시장 일단 뭐 뉴욕 증시 영리를 받아서 상승 출발 예상되는데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네, 뭐 정세계 금융 시스템 불안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주중에 이제 FOMC 회의에서의 금리 결정이 변동성을 확대할 수는 있지만 다행히 지난주에 나왔던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했고 생산자 물가 지수도 어느 정도 또 하락을 하면서 4%대를 좀 봤는데요. FOMC 회의 이후에도 파웰 의장의 시장 달래기가 나설 것으로 보여서 박스권 장세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일 상승 출발 시에는 현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일부 수익 실현과 함께 현금을 다시 좀 늘리시고요. 시장의 하락과 조정 시에 재차 진입을 준비하시고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 내에서 순환매를 계속 한다는 공략을 한다라는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7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0.5% 상승 예상됩니다. 2,392포인트로 집계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0.5%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806포인트입니다. 그래도 최근에 뭐 미국 쪽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금융 시스템 위기와 관련된 이슈 가운데서도 오늘 국내 증시 계속해서 또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0.8%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67,7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5만 원이죠. SK하이닉스도 1.4%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84,9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호가에서는 아직까지는 뚜렷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LG화학은 1.6%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69만 4천 원이죠.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현대차 그리고 네이버도 소폭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기아, 강보학권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는 78,1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지금 전 현직 임직원들의 불공정 거래
관련해서 지금 압수수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장에서는 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히려 상승 반전에 성공했죠. 뭐 지금 호가에서도 에코프로비엠 지금 0.9% 추가적으로 좀 반등세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20만 6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는 1.8% 지금 호가에서는 오히려 더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9만 5,500원. 이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0.4%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LNF가 0.2% 하락할 걸로 보입니다. HLB 1% 상승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에서 37,250원이고요. 셀트리온 제약 0.6%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9만 5,900원이죠. 카카오게임즈 2.4% 강세 예상되고요. 펄어비스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SM 0.6%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 11만 4천 원이죠. JYP 엔터테인먼트 1.5% 상승 예상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10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시장 이야기 좀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죠. 뭐 일단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버텨주고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아침마다 저 넥타이 매면서 고민이 많은데 오늘은 버건디. 예. 지금까지는 잘 맞추고 있습니다. 어제는 회색빛이었고 어제는 그래서 혼조세였고. 네. 어제 아침에 어제 그 우리 월요일 날 업라이즈 이효석 이사하고 했던 얘기 중에 핵심은 그거 같아요. too serious 예. to fail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예. 지금 바로 뭔가 부러지기에는 너무 심각해서 망하기도 힘들다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미국 예. 달러가 패권해서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심지어 뭐 미국 국채에 대한 의심 이런 신뢰도, 얘기까지도 예. 나오고 뭐 아주 거대 담론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데 그 표현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효석 이사가 던진 어제 메시지는 이 상방 리스크, 이 상방을 갖다가 리스크라고 표현하는 것도 재밌죠. 상방 리스크 그러네요. 예. 그죠? 예. 뭔가 좀 펀더멘털을 보나 뭐를 보나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볼 때 하방이 하방 맞는데 같은데 이게 훅 예. 가는 거 이거는 상방 리스크죠. 상방 리스크에 대한 해지도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자꾸 하방을 예상했던 뭐 숏 세력들, 공매도 세력들이 자꾸 스퀴즈 당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것저것 떠나서 뭐 돈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돈이 다시 지금 풀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풀리고 있는 상황 이게 예. 큰 것 같습니다. 뭐 거기에다가 연준이 뭐 ECB라든지 각국의 중앙은행하고 달러 유동성 스와프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것도 큰 이슈죠. 말이 수압이지. 예. 뭐 금리 좀 이자는 물더라도 달러 모자라서 생기는 문제는 해결해 주마. 네, 거의 뭐 연준이 조폐공사네요. 그러네요. 막 찍어내는. 자, 그러면은 이재무 대표님, 네. 지금 네. 시장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저도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저도 하방에 좀 더 베팅을 하고 예. 있던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약간의 조정이 와야 된다라고 봤던 사람인데 지금 조정이 생각보다 안 왔던 것들이고, 안 와요, 예. 네네, 그리고 잘 버틴다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요. 여튼 지금 제가 조정을 뭐 바라고 있는 또는 좀 조정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던 것들은 지금 이런 섹터별로 봤을 때 이런 종목들, 이런 섹터가 지금 올라오는 게 맞는가 했을 때 올라오는 게 지금 맞지 않다는 거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강도가 너무 세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 기업들이 다시금 내려와야 될 시기는 분명히 올 건데 아직까지도 안 내려오고 잘 상방 위쪽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가운데 버티는 가운데 계속 내심 불안하다 이런 느낌 받고 있는 거고 대외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안정 소식 들려오는데도 우리나라 증시는 잘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봐도 유동성, 그러니까 돈의 힘으로 계속해서 뭔가 막는 느낌들 그런 네. 느낌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시장은 여튼 제가 볼 땐 늘 그렇지만 보수적으로 보는 거고요. 다만 이제 종목을 봤을 때는 종목은 좀 희망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종목 순환매가 좀 빠르게 나타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뚜렷한 주도주라고 보기에는 주도주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시장 같고 그래도 코스닥은 2차 전지 쪽인 것 같고. 맞습니다. 예. 뭐 확실히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이 결국 지수를 다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최근에 바이오가 조금 소외됐다가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네네네. 예. 바이오도 사실은 올라오는데 일단 셀트리온, 뭐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알테오젠 기업들이 올라오는데 저도 이들 기업들 뭐 올라오는 그 이유 뭐 갖다 붙이려면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올라옵니다. 특히 삼형제 셀트리온, 주가.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서정진 명예회장이 다시 경영을 복귀한다. 뭐 자사주 뭐 매입해서 소각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그리고 향후 전망이 좋다. 뭐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결국 이게 뭐 갑자기 나온 이야기들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뭐 계속
직접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요인도 아닌데 올라오고 있고 또 아닌 기업들까지도 같이 올라옵니다. 연관성이 없는 기업들도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대체로 지금 저는 순환매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바이오들이 워낙에 소외되어 있었고 바닥권에 있었다 보니까 일부 지금 2차 전지가 많이 올라간 가운데 차익 실현 나올 경우 그때는 다른 쪽으로 돈이 분명히 들어가는데 그때 보니까 특히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까지 해서 반도체랑 그리고 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그래서 바이오가 일부 그런 틈에서 올라간 것은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좀 전에 한 달 동안의 수익률 나왔습니다만 뭐 제약 같은 경우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거의 70% 가까운 와. 한 달 사이에 요런 주식들이 좀 있잖아요. 왜? 네, 맞습니다. 잘못하면 한참 고생하지만도 고생 끝에 또 이렇게 한번 반짝반짝 이렇게 네. 재미를 주는 손맛을 주는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거는 정말 인내를 요구하는 맞습니다. 기회비용 변동성이라고 생각하면 하죠. 손실이죠. 네. 아니 근데 저 이재무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불과 얼마 전에 이 코너에 소개해 주신 인탑스 말이에요. 아, 네, 기업 네, 네. 탐방 다녀오죠. 예, 예. 그뭔 일이 있었길래 그때 한번 불기둥이 솟았죠? 일단 제가 그 3월 초에 네. 한번 말씀드린 것 네. 같은데요. 제가 그 로봇 사업을 주목하자는 말씀을 분명히 예.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삼성전자가 CES에서 말했었던 그 웨어러블 로봇 지금은 상품명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보핏이라고 정해진 것 같은데 보핏? 네네. 그러니까 입는 옷이라는 얘기죠. 아, 그리고 이제 로봇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예. 보자와 이제 핏자를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입는 이제 로봇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핏이라고 상품명에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이거를 제가 누가 만들지 많이 고민했다. 그리고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제가 작년에 나왔었던 증권가 보고서를 열심히 읽으면서 공부했던 게 인탑스가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염두에 뒀다가 CES 2023에서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제가 바로 인탑스를 탐방을 잡았던 거고 탐방 실제로 진행을 하면서 그 내용들을 확인했었는데 그 내용들이 지난주에 뉴스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사했던 것들이 이제 실제로 맞아떨어지고 있고 뭔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이슈가 되면서 인탑스가 올라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재료에 비해서 좀 과했던 움직임 아닙니까 주가는? 네, 인탑스 그 주가를 잘 보시면 평상시에 10% 이상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아요. 근데 예. 확실히 지금 로봇자만 붙기 시작하면 돈이 더 분다는 느낌을 저도 분명히 받아요. 그러니까 이 로봇자만 기업이 붙으면? 네네 그날 뉴스 나왔을 때 상한가를 갖다가 대략 한 25% 정도 이상 마감한 것 네네. 같은데 다른 기업들 어떻게 보면 3번 연속 상한가 간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만큼 변동성이 나왔다는 거고 로봇자가 붙고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니까 더 강하게 시장이 밀어 올리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약간 주의는 필요한데요. 여튼 인탑스가 제가 추천드렸을 때 PER 기준 5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굉장히 싼 기업이었고 뭔가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랬을 경우에 반기기는 하지만 너무 급격한 추세는 사실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올라가길 기대하는 것들이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결국 이 로봇이 이제 나오고 동사가 이게 실적으로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확인하시면서 투자를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뭐 로봇 말씀 주셨으니까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뭐 삼성전자 인수 이슈 이후에 계속 주가가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좋은 기업은 맞아요. 예. 근데 제가 볼 땐 너무 과하게 올랐다는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들 기업들이 과연 하반기에도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라도 최근에도 그런 분위기 나오고 있지만 반도체나 다른 쪽 섹터로 자금이 들어갔을 때 지금 많이 올라간 지금 섹터인 로봇이나 인공지능 이런 쪽이 펀더멘탈 없이 또는 펀더멘탈에 비해서 과하게 올라갔는데 이걸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로봇주들이 지금 자기 어떤 기업 가치에 비해서 시장 가치가 많이 올랐다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제 기억에 맞다라고 보면은 작년에도 로봇주들이 한 4월, 5월까지는 그래도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지가 됐는데 하반기에 들어서 다 무너졌거든요. 근데 지금 로봇주들이 여튼 그런 분위기는 같이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좀 비슷해요. 여튼 지금 많이들 올라왔고요. 섹터 내에서 순환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뭐냐면은 먼저 올라간 기업들은 기다리고 있고 뒤에 아직 안 간 기업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뭐 SPG나 뭐 이런 기업들, SBB테크 덜 올랐었는데 올라가고 있고 신성 델타테크 이런 기업들도 로봇 사업 한다라고 하니까 최근에 좀 시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올라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는 것들이고요. 결국 이렇게 자금이 돌고 도는 과정에서
많이 올라간 기업들은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들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계속 투자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시장을 주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 밑에서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반드시 수혜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실 것들은 뭐냐면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이들 기업들이 로봇 사업 한다는데 거기에 지금 각각의 역할 무엇을 맡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나오는지 그리고 실제 수혜가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들 더 주목해서 로봇주들은 보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뭐 로봇자만 들어가면 이 말씀을 하시니까 한 20년 전 생각납니다. 그때는 진짜 텔자, 닷자, 컴자 들어가면 다 갔거든요. 맞습니다. 닷컴 버블 예. 그때는 예. 참 그때 얘기 더 듣고 싶은데 저희 개장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 했습니다. 다 하셨군요. 예. 자,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3월 21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크레디트 스위스와 관련해서 UBS가 전격 인수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정부 금융 당국이 나서서 빠르게 불씨를 잡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면서 투자자들 심리도 많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또 이런 부분은 좀 체크해 봐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25bp 인상을 유력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골드만삭스는 동결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국내 증시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 특히 기관 쪽에서는 좀 매수를 보여줬습니다만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고 오늘 양시장 좀 출발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뉴욕 증시 영향을 받아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승 출발 보여줍니다. 코스피가 0.7% 올라갑니다. 2,397포인트. 코스닥도 0.6% 올라가요. 807포인트. 양시장 지금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보여줍니다. 삼성전자 0.6% 올라갑니다. 66,6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1.2% 올라갑니다. 55만 1,000원이죠. SK하이닉스 0.7% 상승하네요. 84,3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6% 올라갑니다. 81만 7,000원. 삼성 SDI가 1.2% 상승합니다. 72만 4,000원이고요. LG화학이 0.8% 올라갑니다. 68만 9,000원이죠. 삼성전자 우선주도 0.5% 올라가고요. 현대차도 0.6% 상승하면서 17만 6,300원이네요. 네이버가 1% 가까이 올라갑니다. 20만 3,500원이고요. 기아도 1.2% 올라가면서 7만 9,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형주들 줄줄이 상승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원들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버텨줍니다. 지금 0.2% 올라갑니다. 20만 4,500원. 에코프로도 강보합권으로 40만 3,500원이죠. 다만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다라는 측면에서는 다시 또 하락 전환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에코프로비엠이 소폭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이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 상승합니다. 6만 6,300원이고요. LNF가 0.6% 올라갑니다. 22만 6,000원. 그리고 HLB가 1.7% 상승하네요. 3만 7,500원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3.9%, 4%까지 올라갑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좀 치고 올라가면서 수익률이 좋은 상황인데 오늘도 올라갑니다. 바이오 쪽에서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3.7% 상승 98,900원이고요. 98,300원. 카카오게임즈가 3% 올라갑니다. 44,350원이고요. 펄어비스도 2.5% 올라갑니다. SM도 0.6% 상승 11만 3,900원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강보합권으로 7만 200원이죠. 수급 상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121억 원, 61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 어제장에서도 양시장에서 매도를 보여줬는데 오늘도 외국인은 매도입니다. 161억 원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업종별 수급 봤을 때 오늘 전기전자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은 철강, 금속 그리고 운수장비 섹터에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사고 있는 철강, 금속 섹터가 1.4% 올라가고요. 운수장비도 1.2% 올라갑니다. 그밖에 비금속 광물 섹터도 지금 1.5%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코스닥 쪽은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현재 681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은 615억 원, 기관은 58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은 4원 90전 하락한 1,305원 2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뭐 환율 자체는 좀 하락 출발을 보여주고 있네요. 간밤에 뭐 달러 인덱스도 좀 떨어졌고. 네, 예. 그렇죠. 지금 또 이제 좀 전에 자막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뭐 3월 들어서 20일까지 수출이 전년비 이제 17.4% 감소하고 무역 적자가 63억 달러다. 20일까지 이렇다면은 뭐 3월도 무역 적자는 벗어나기가 힘들 것 같네요. 그런 상황이라서 달러가 약해지는 상황이라서 뭐 그거 하긴 합니다만 자체적으로 이렇게 무역 수지 같은 걸 보면은 우리 환율이 쭉쭉쭉 원화 강세로 또 추세적으로 가기도 좀 쉽지는 않겠다 싶은 생각은 들고 네. 그렇죠. 예. 그러네요. 예. 자, 오늘 뭐 시장 지금 보니까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시장은 지금 상당히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일단 그 시장 특징주 제가 지금 섹터별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네. 지금 눈에 띄는 섹터가 단연 지금 게임주들이 그러게요. 같이 좀 올라갑니다. 오늘 뭐 보니까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다 올라가네요. 네네, 코스닥에서 이제 그런 종목도 오르고 있고 코스피에서도 보니까 크래프톤이 한 4% 정도 오르고 아. 지금 넷마블도 주가가 좀 무거운 주식인데 지금 네. 9%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아침에 나온 보도 기사를 보니까 그 중국 쪽에서 판호를 좀 발급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뉴스에 나온 기업으로는 넷마블, 넥슨 게임즈, 넥슨 데브 게임즈가 시스터즈, 네네. 많이 올라가고. 이런 기업들이 지금 보니까 판호를 실제로 발급받은 기업들인 것으로 보이고 이들 기업들이 한 작년 12월쯤일 겁니다. 그때도 우리나라 그다음에 외자 판호 발급 중국에서 나왔을 때 가능성 있는 기업으로 꼽혔는데 그 이들 판호를 기업들이 발급받았다는 걸 좀 지금 나왔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판호는 같아요. 말 그대로 이런 겁니다. 게임을 이제 시장에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데 네. 그 허가를 뭐 주는 이제 그런 권한이라고 보시면 될 그러니까 것 중국에서도 같습니다. 이제 그렇죠. 그 게임이 유통될 수 있다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최근에 아시겠지만 중국이 이 외자 판호를 허가를 많이 안 해줬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슬슬 지금 약간씩 풀어주는 모습이 나오고 일부 몇 개 게임들이 작년 연말쯤 판호를 발급받았고 그 이후에 그 시장에서는 그 다음 종목들은 어디냐 그랬을 때 넥슨 게임즈, 데브 시스터즈 이런 기업들은 실제로 거론되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들 기업들이 실제로 지금 판호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좀 강하게 나오고요. 특히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쿠키런 이런 게 지금 상당히 기대감이 있다라고 올해 계속 증권가 중심으로도 추천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다음 종목은 또 누구냐 이런 걸 또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 발급받지 않았는데도 같이 올라가는 뭐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뭐 크래프톤 같이 지금 움직임이 나온다. 이게 좀 전반적인 시장 특징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에코프로 그룹주는 좀 떨어지는데 앞서 좀 일단 하방 압력이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이 두 종목은 제가 볼 때는 밸류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네. 떨어지는 게 맞는데 계속해서 뭔가 돈의 힘으로 인해서 받쳐진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것들이고요. 제가 이들 기업들 떨어져라 이렇게 이야기드리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급격히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서서히 올라갔던 거고 기간을 좀 두고 올라갔으면 저도 이 기업들 계속 갑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너무 시세적으로 많이 나왔고 이거는 누가 봐도 비이성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들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들을 꼭 항상 그 위쪽에서 잡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회복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투자하지 마셔라 말씀드렸던 거고 단연 기술적으로는 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 기업이 에코프로 비엠이 지금 20만 원 거래되고 있는데 향후 5년, 10년 지나면은 아마 30만 원, 100만 원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그렇게는 가기에는 무리라는 거죠. 가격적으로 그리고 어디까지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15만 원대까지는 내려올 수 아, 있다라고 봅니다. 에코프로 BM 이요? 네, 에코프로 BM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제가 15만 원대까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증권가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는 목표 주가가 대략 15에서 18 요 정도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추정 가능한 범주 내에 들어와야 애널리스트들도 이들 종목 향후의 목표 주가를 올릴 것인지 또는 낮출 것인지 투자 의견을 바꿀 것인지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은 기사 같은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널리스트도 지금 추정하기를 거부하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밸류에이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 산정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이들 기업들 보고서 최근 보시면 잘 안 나와요. 이 와중에 예. 에코프로는 또 올라가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너무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들 종목들 주의해라 말씀드렸던 거고
반면에 LNF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올랐어요. 예. 제가 에코프로비엠과 그 포스코케미칼, 그다음에 LNF 이 3사를 좀 비교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양극재를 만든다는 업체들 비교해봤는데 에코프로비엠과 그다음 포스코케미칼, 그다음에 LNF 각각의 시장 점유율 2025년 갔을 때 시장 점유율 봤더니 대략 한 10에서 8% 정도, 그러니까 엇비슷합니다. 근데 시총이 지금 보니까 에코프로비엠이 어제자로 대략 한 19조고 포스코케미칼도 19조예요. 근데 LNF가 대략 한 8조에서 9조의 거래가 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LNF가 좀 싼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양극재 업체를 좀 내가 사야겠다 그러시면 지금은 LNF가 더 싸니까 당연히 LNF를 사셔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들이 주가 흐름 똑같이 갑니다. 근데 아직 안 간 기업을 사는 거죠, 결국. 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어제 그동안 또 뜸하던 사우디 관련한 얘기가 들려요. 한국 산업단지 프로젝트? 뭐 그런 얘기 좀 관련주가 좀 올랐다던데 한번 주의 깊게 보셨는지. 저는 주의 깊게 보진 않았고요. 지금 작년이죠. 네옴시티 이슈 네, 때문에 예. 사우디, 그다음에 중동 쪽에 이슈가 많았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볼 때 실무진 차원에서 이제 뭔가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사우디와 우리나라하고 경제 협력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때 그 네옴시티가 테마라고 했었지만 저는 테마로 보진 않아요. 결국 산업이 형성되는 것들이고 네옴시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나라가 형성되는 건 똑같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많은 산업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력, 제품들을 아마 요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무언가 계속 이런 이야기가 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 이야기 외에도 다른 이야기, 수소 쪽도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소? 네, 수소 쪽도 지금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왜냐하면 사우디가 지금은 에너지 차원에서 석유를 팔잖아요. 예. 근데 향후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석유 팔기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인 대표적인 수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사업적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습니다. 사우디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은 사실은 기술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접목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야, 갑자기 이 대표께서 수소 그러니까 저 뭐 시골의 그 옛날 레코드 몇 장 없는 음악다방 생각나네요. 레코드만 한 20개 정도 갖고 계속 알아서 돌리는데 수소판 돌렸다가 메타버스 돌렸다가 게임 돌렸다가 지금은 한 몇 달을 갖다가 2차 전지판만 돌리고 있는 그런 느낌. 지금 그런데 갑자기 비유를 해주신 그런데 거네요. 갑자기 또 수소 레코드 수소판을 또 한번 끄집어내서 한번 듣고 싶어지는. 그런 또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또. 예, 올해 한 번은 또 올 것 같습니다. 수소 관련주. 네네. 예. 그 레코드 판을 꺼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너무 일찍 또 길목 지키고 있으면 소외되고 답답하고 힘들죠. 예. 그래요? 적절한 타이밍이 들어가야죠. 적절한 타이밍에. 예.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어느 곳 기업 탐방 다녀오셨는지 또 궁금하네요. 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네. 기업은 이제 키스트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키스트. 오랜만이네요. 키스트가 키스트. 사실 많이 주목을 못 받았는데. 그 SM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요새 예. 저는 본업을 지금 말하고 싶은데 본업보다는 그 번외 쪽으로 거기에 좀 더 시장은 쏠려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좀 체크를 했기 때문에 네. 같이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기업은 원래 그 드라마 제작,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고 있는 전문 기업입니다. 지금 매출 비중을 볼 때 드라마가 대략 한 6, 매니지먼트가 4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일단 제작 편수 총 5편, 그다음에 그중에서 방영 예정되어 있는 작품 수가 대략 한 3개에서 4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별들에게 물어봐 이게 가장 기대작입니다. 통상 텐트폴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많이 들인 작품이죠. 그래서 이 작품은 대략 한 500억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만들고 있는 작품이고 지금 보니까 올해 1분기 정도면은 제작은 끝날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 방영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방영 시기가 한 3분기쯤으로 지금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V나 글로벌 OTT 중심으로 해서 이 작품이 방영이 되고 시청률이 잘 나올 경우에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올해 드라마 제작이 많아졌고 예상 방영될 수 있는 작품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주목할 포인트는 뭐냐면은 작년에 기업 2곳을 인수를 했습니다. 스튜디오 플로우하고 보야저 필름이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했는데 이 2개 기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올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일단 스튜디오 플로우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 뭐 이태원 클라스, 부부의 세계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던 안 보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작품성과 흥행성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을 인수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향후에 더 좋은 작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보헤저 필름은 뭐냐면은 최근에 드라마 잘 보시면은 해외에서 촬영하는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촬영하는 것으로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키이스트가 향후에 해외 쪽에서 촬영을 할 때 이 보헤저 필름을 활용을 해가지고 촬영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아무래도 드라마가 좀 더 스펙타클하고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는 시청률하고 연동되어 있다 보니까 한 번씩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이 키이스트가 M&A 이슈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SM이 이미 공시를 했습니다. 비핵심 자산, 여기서 비핵심 자산은 뭐냐면 음악 사업 이외의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키이스트는 드라마인 거고 SM CNC나 SM 라이프 디자인 이런 쪽은 매니지먼트나 광고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핵심 자산인데 이걸 지금 매각한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M&A 이슈 이게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오는 거고요. 제가 탐방을 확인한 건 뭐냐면 결국 M&A 될 수 있느냐 가능성인데요. 실질적으로 키이스트 매각을 위해 가지고 일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까지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이야기는 그냥 나온 것은 아니고 여튼 SM 입장에서는 나중에 키이스트를 분명히 매각은 할 것이다. 이거는 그냥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소개해드린 기업 탐방과 관련해서 자세한 리포트는 크존 앱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내용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크존 앱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키이스트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고, 또 오늘 이슈 중에 하나가 애플페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애플페이 출시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네. 애플페이가 지금 계속해서 뭐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현대카드 쪽이 단독으로 한다? 네. 또 아니다. 말이 많았는데 지금 보니까 결국 현대카드 단독으로 해서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내에 애플페이가 출시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일단 실익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애플페이가 그동안에는 출시한다 안 한다 이야기가 됐던 건데 이제 정식 출시하게 되면은 이거는 주식시장 입장에서 볼 때는 재료 소멸 관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관련주라 했던 기업들은 좀 주가가 되려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애플페이 관련주들은 일단은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실질적으로 애플페이가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시장 점유율을 분명히 가져는 갈 겁니다. 지금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도 쓰시는 분 한 10분 중에 한 2분 정도가 일단 삼성페이를 쓰신다라고 해요. 그만큼 점유율을 늘리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페이도 아마 그런 과정을 거칠 건데 여튼 점유율은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